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75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등록면허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거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일단 요걸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등록세 따로 면허세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했던 것을 등록 면허세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요때 요 면허와 관련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아니고요. 등록에 대한 것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등록면허세는 출제 문제수의 변동성이 좀 심해 갖고요.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별 문제 한 문제, 등록면허세 전체를 물어보는 종합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0.4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0.4문제는 뭐를 말하냐? 취득세 보기 지문 3개하고 등록면허세 보기 주문 2개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또 기분 나쁘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면에서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공부할 때 우리는 등록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등록면허세에서 우리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죠, 여러분? 등기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 그러면 그냥 곧바로 뭐와 연결시키면 된다, 여러분? 등기로 그냥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한번 우리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의의를 보시면은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자 밑줄 여기 등기 등록하거나 여기까지가 종전 등록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여기부터 뭐예요 여러분? 면허.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글자대로 등록과 면허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하는 자 밑줄 이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죠.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는 뭐 우리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자, 등록이란 이렇게 돼 있죠.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뭐를 말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밑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그래서 곧바로 뭐와 연결시켜라? 등기로 연결시켜라.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해.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여기까지 좀 밑줄 쳐주실래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 취득 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다.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여기에 해당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하래? 포함하래.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여러분 자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X 이건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근데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별표 하나.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3번, 4번이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제척기간 만료입니다. 밑줄 제척기간 경과는 제척기간 만료. 즉 납세 의무 소멸 사유입니다. 즉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취득세로 내지 말고 뭘로?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자 여기 면세점 기억나셔야 되는데 면세점 뭐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자 이걸 우리는 소액 재산으로 보고 이런 소액 재산일 때는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자,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갖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저 이번에 드디어 토지 샀습니다. 드디어 제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어머 축하합니다 교수님. 몇 억짜리 사셨어요? 그랬더니 얼마짜리 샀대? 50만짜리 샀대. 이 스키가 이제 돌 던지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짜리 갖고. 그럼 50만 원짜리 취득하니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왜? 면세점. 즉 소액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소액 재산까지는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근데 과세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없죠. 그럼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은 취득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전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 가려면 등기소에다 뭘 제출했냐? 취득세 냈습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등기 신청서에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했다는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 취득세를 과세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취득세 뭐가 없어? 영수증이 없죠. 그러면 영수증이 없으니까 뭐를 못하냐? 이전 등기를 못하게 돼. 이해하세요? 자, 취득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등기 신청서에 뭐가 필요한데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취득세를 과세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니까 모두 못하는 거야. 이전 등기도 못하게 됐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될 때는 뭘로 내라?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래서 결국 3번과 4번은 취득세를 과세는 할 수 없지만 뭘로 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트어주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결론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 명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을 때는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래서 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3번은 밑줄 쳤죠.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어야 해야 돼요. 들어갔어요? 예. 자, 배웠는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제척기간이 뭐죠? 이 새끼 제척기간이지. 뭘 원하는데 나한테. 씨. 제척기간이 뭐냐라고 어떤 고객이 여러분한테 물어봤어. 아니 공인중개사님 뭐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등록 면허세를 내라는데 제척기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식한 놈. 제척기간이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납세 문제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과권이야. 요거는 사실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즉 과세관청이 납세 문제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권리의 존속기간, 요거를 바로 민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결론은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이고 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납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과세관청도 세금을 못 때릴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취득세 내가 지금이라도 내겠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납부를 안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가 없으니까 영수증이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니까 뭐를 못한다? 이전 등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등기도 못하게 되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한번 다시 이번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갑이 을한테 부동산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매도자고요. 을이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누구 명의로 해야 돼?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2010년까지는 어떻게 했냐? 요 취득을 하면은 요 취득에 대해서 뭘 과세하고?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요거를 뭘로 과세했냐? 등록세로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모두 내야 되고 여러분 취득세도 내고 모두 내야 돼.
등록세도 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2번 하고 납부도 은행 가서 몇 번 해야 되는가? 2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부동산 취득한 며칠이네? 60일 이내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를. 그래서 등기는 강제화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금융거래와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실제 명의로 거래하시오.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특별조치법 등에서 반드시 뭐로 실제 명의로 뭐 하도록 돼서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어.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등기법에서 아직 안 배웠어?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에 등기인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어? 등기법에서 잘못했어요. 제가 말 시킨 놈이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하면 몇 번 내더란 얘기야? 2번 신고 납부하더란 얘기야. 그런데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가 강제화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2011년부터는 어차피 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도 내고 뭐도 내야 되는가? 등록세 내야 되니까 이거를 2번 하지 말고 요걸 합쳐갖고 몇 번에? 한 번에 그냥 뭘로 끝내자? 취득세로 끝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로 따로 구분하고 안 하고 뭐로 낸다? 취득세로 한 번 끝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이죠. 근데 등기는 소유권 취득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임차권 등에 관련된 또 표제부 변경 등기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래서 요 등록세를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 자, 우리 요거 잠깐 요거부터 봅시다. 부동산 등기부를 좀 먼저 살펴보죠. 부동산 등기부.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배우셨죠. 1부가 바로 뭐죠? 표제부. 순서 좀 제가 잠깐 바꿀게요. 설명의 편의상. 그러니까 등기부 첫 장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표제부죠. 그럼 표제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등기 물건상에 대한 표시죠.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라는 것이 기재가 된 게 바로 뭐냐면 표제부죠. 그래서 표제부를 봄으로써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구는 바로 뭐로 말한 거죠? 갑구와 그 다음에 을구로 구분하고 있죠. 사실 등기부는 옛날 명칭이고 지금 뭐 명칭이 바뀌었죠.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나 뭐라나 이름도 길어졌고 오히려 복잡해졌는데 저는 그냥 등기부로 입이 베겨갖고 자 그래서 갑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권리가 기재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죠. 그리고 그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가 되는 등기부가 바로 갑구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을 뭐한 거? 소유권을 제외한 뭐 물건이라든지 또는 뭐 임차권 등 기타 소유권 외 모든 등기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표제부와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을구로 구성됐고 요거는 여기죠. 갑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등기부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요 소유권에 관한 기재가 되는 소유권과 그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되는 갑구에는 요 중에서 소유권에 관련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소유권 뭐 취득 등기네요. 요거는 뭘로 과세하고 이제 2011년부터 취득세로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취득세로.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 외에 나머지 모든 등기를 묶어서 이외 모든 등기를 묶어서 이렇게 입이 안 풀리냐? 그래서 이외의 모든 등기는 뭘로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여러분 요걸 통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사항에 무슨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면 뭘로 과세하고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고,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이나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그 제약에 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나머지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과세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구분하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등기가 어디 등기상이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가고요? 취득세로 과세하고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뭘로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걸로 끝나면 좋은데 제가 여기다 뭐라 쓰냐면 원칙 그래갖고 정리해요. 저럴 줄 알았다. 원칙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예외.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예외일 때는 소유권 취득 등기라도 뭘로 과세하게?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수 있게 길을 터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의 구에 따라서 어디 등기상에 따라서 취득세로 갈 거냐 등록면허세로 갈 거냐를 구분하셔야 되고, 따라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취득세 써져 있죠 여기. 소유권 취득 등기.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결론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그럼 그때는 뭘로 과세하고? 취득세로 과세하고. 근데 제가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주택 매입자금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주택 매입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여러분이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서 은행이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제3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등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로 가는데?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은행에서 뭘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그때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저당권 설정했다는 먼저 뭐를 내야 되고?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걸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래도 부족했고 이거를 사자마자 전세를 줬어. 임대차 줬어.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뭘 설정해달라고 그래? 나 권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해달라. 전세권 설정 등기해달라. 임대리 그래 해라. 그러면 임차인이 들뜬 마음으로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된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3번 잠깐 보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7년이 지나갔어.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7년.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러면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문제도 낸다 못 낸다? 못 내.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매수자가 지금 와갖고 나 공인중개사님 나 이거 지금 매도하고 싶소. 근데 지금 그 사람 매도 희망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매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지금 뭐라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 이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내겠다 해도 낼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뭐를 못하게 되냐? 등기를 못하게 돼. 그러면 등기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라도 내라. 그러면 내면 영수증이 나올 것이고 영수증을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뭐하라?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또 토지를 50만 원짜리 사다 보니까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어. 그럼 뭐를 못해? 이전 등기를 못하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면세점을 적용받아서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라도 내라. 그럼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과 4번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라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그 의미를 뭐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개정 대비표 나와 있는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면허에 대한 말이 나왔죠? X. 여러분이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밑줄.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뭐를 말하냐? 거기 법 6조. 여기서 법은 뭐를 말하냐? 지방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법 제6조 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 밑줄 법 제6조 3호 및 제4호는 뭐를 말하냐? 적어놓으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그래서 결론.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의 부동산과 등록 면허세의 부동산은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의 부동산과 등록 면허세의 부동산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선박은 뭐기냐? 역시 취득세 과세 대상의 선박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보면 한 건이라는 게 있네요. 한 건.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기, 등록 하나하나의 건수를 말한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격 보죠. 성격. 저는 엄청 이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사람이나 사물이나 역시 결국은 궁극적 판단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역시 합격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의 이렇게 보면은 성격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성격이 차분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래서 답안지 OMR 카드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붙어서 나가는 거고 좀 성격이 급한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어져.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그래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뭐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면도 있고 쉬운 면도 있고 그런 건데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중얼중얼 그런 사람들은 거의 힘들죠. 그냥 꾸준하게 아나모르나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결국은 합격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기 성격 봅시다.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여러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요 1번, 2번, 3번은 제가 이미 취득세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언제 했어요? 그래서 1번 뭐 행위세, 2번 뭐 유통세, 3번 응능과세 이게 키워드고요. 앞에다가 적으세요. 1, 2, 3 앞에다가 취득세와 동일.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나오면은 답은 여기서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이미 취득세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놓고 여러분은 4번, 5번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4번 등록 면허세는 형식적 요건이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여 그 명의자에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자, 밑줄 들어갑니다.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뭐 명의자 과세 원칙. 요거는 등록세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할까? 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무슨 주의가 났죠? 형식주의, 형식주의. 자, 형식주의는 엄격한 형식주의는 적어놓으십시오.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죠.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야, 예외 규정이야. 그래서 이 형식주의란 말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등록 면허세에서만 나옵니다. 등록 면허세에서만.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한다 그랬죠?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또는 이러한 형식상 요건과 관계이시 없이 실질적인 요건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득세에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랬죠? 사실상.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공부상이나 형식상으로 가는데 등록 면허세는 그 실질 과세 원칙의 무슨 규정이라고요? 예외로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이냐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냐 요거 샘플을 들어본다면 어떤 사실상 특정한 권리를 취득했어.
특정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했다는 뭐는 안 했냐? 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읍시다. 사실상 권리는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이 뭐는 안 했다고요? 등기는 안 했대요. 그 만약에 여기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한다면 취득세는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취득세는 무슨 과세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이렇게 배웠죠. 공보상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실질 과세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형식적 요건과 관계 이시 없이 우리는 취득세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만 보고 가세라는 얘기야?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보고 가세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상 권리가 취득됐다라도 뭐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는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는 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뭐를 전제로 하느냐? 등기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등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취득세로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예외로 뭘로 과세하라?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과세해서는 근거는 뭐냐?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니까? 등기를 하려는 거니까. 취득에 대한 뭐는 안 했지만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아직 뭐는 안 했으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는 지금 하면은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못 내도 취득세는 못 내도 뭐는 낼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낼 수 있다. 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이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형식주의를 취한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야, 등록면허세야. 남들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너는 왜 형식주의를 취하니? 예전에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예! 그럴 때 한 놈만 뒤돌아서 아니요! 그러죠. 그 남들은 또 다들 아니요! 그럴 때 나만 돌아서 뭐라 그래? 예! 그러게. 물어봐야죠. 너는 왜 남들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왜 너는 형식주의를 취하니? 그랬더니 얘가 두 눈에 뜨거운 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도 사연이 있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대. 그럼 다시 또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 등기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등기를 신청하러 등기소 갔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 신청 접수를 받은 등기 담당 공무원은 제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서 제가 진정한 사실상의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을 못하고? 확인을 못합니다. 제가 진정한 권리자면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됐냐 안 됐냐만 확인해서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되면 등기를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뭐만 있냐?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어요. 형식적 심사 권한. 그러면 이렇게 등기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 권한 하에서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사항이 진정한 사실상의 권리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걸 어려운 말로 조금 뭐라고 표현하냐? 공신력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여러분 동산에서 구분할 때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지만 동산은 공신력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공시 방법이 뭐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 등기잖아. 근데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 관계를 일치를 보장해 주니까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공신력이 없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사실상의 권리 관계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냥 그럴 거야 라는 뭐만 제공하는가? 추정력만 제공하죠. 근데 동사는 공시 방법이 뭐죠, 여러분? 인도, 점유죠.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정당한 권리자로 뭐 하는가? 추정받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동사는 있고 부동사는 없어. 없는 이유가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식적 심사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과세객체로 하는 등록면허세 역시 무슨 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 형식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거기 밑줄 무슨 과세원칙? 명의자 과세원칙이죠.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냐? 등기 명의자가 낸다는 얘기. 등기 명의자. 그러면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상의 권리자가 되는가 의무자가 되는가? 권리자가 되는가? 그 등기상의 권리자가 등기 명의자가 된다는 거고 그 등기 명의자가 뭘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5번. 자, 등록면허세는 행정사무에 대한 밑줄.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정사무에 대한 뭐다, 여러분? 밑줄.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즉,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고자 하면은 등기를 하고자 하면은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 다만 취득 등기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 소유권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는 뭐가 있어야 돼? 등록 면허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등기 신청 서류에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를 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가? 등기를 한 후에 내야 되는가? 하기 전에 내야 돼. 그래서 항상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뭘 내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 냈다는 뭐를? 영수증을 들고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어디 가라? 등기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 어떤 수수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수료적 성격 조세 밑에 적으세요. 그래서 항상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해야 되죠? 등기하기 전까지죠.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 조세로 인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후에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고 그 냈다라는 뭐를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한 설명은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이러한 설명을 가감하게 이제 생략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번 설명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7조 갑시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갑시다. 자, 세법의 당사자. 항상 세법의 당사자는 제가 누구 그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누구 그랬어요, 여러분? 납세의무자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에 PT 뛰기는 쌈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다고요? 세법인 거죠. 다른 거는 다른 어떤 법률 행위는 대부분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가 돼서 어떤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데 세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가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죠? 충돌적, 대립적 관계가 존재하는 게 세법의 특징이죠. 얘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적게 내려는 거고 과세 관점은 가능하면 많이 과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해관계가 충돌적, 대립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항상 피디 뛰기는 쌈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할 수 있느냐? 자, 확인합시다. 밑줄. 누구? 납세지를 관할하는. 항상 과세권자는 이게 전제 조건이야. 납세지 관할.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한다? 도 또는 구입니다. 요거 꼭 체킹 두셔야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누가 되는 거고 경기도 도지사.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야? 강동구 구청장이죠. 그래서 이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어. 아주 독특한 특징이야. 취득세는 광역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인데 등록면에서는 도지사. 그러면 광역이 누가 나와야 되는데 특강이 나와야 돼. 특강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온다? 기초. 누가 나왔어 지금? 구. 경기도 하남시면은 등록면에서는 과세관청이 누가 되지만 경기도 도지사지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할 때는 특별시가 아니라 뭐다는 얘기야? 강동구다. 그 얘기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냐? 남들은 광역이면 광역이고 기초면 기초인데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죠. 이해하시나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지없이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다음 중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어. 그러면 서울특별시일 때는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누가 낸다고요? 구청장이 내죠. 그래서 얘가 답인가 등록면허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등록세는 도세였고요. 면허세는 구세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도세와 구세로 광역과 기초가 짬뽕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세법이 이제 역사야 이제 하나의 흐름, 히스토리. 엄청난 히스토리였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온다. 그리고 작년부터 2017년부터는 무조건 and 누가 나오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또는 도가 나온다. 특별자치시 어디 생각해서 여러분? 세종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래서 특히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가 뭐냐를 묻지 않고 모든 지방세의 과세가 간중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어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직된 특별자치라기보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화된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넌 네가 다 먹어라 그 얘기야. 좋겠다. 왜? 얘는 누구니까? 특별한 애들이니까.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제 확인합시다. 제가 그랬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 이시 없이 항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했다면 어디라 써요, 여러분? 소재지죠, 뭐. 소재지. 그런데 잠깐 어디 보시냐면 178조 한번 잠깐 볼까요? 납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8쪽에 납세지가 나 이걸 다 외워라라고 하면 저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양가를 본 부동산. 부동산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소재지죠 뭐. 근데 밑으로 쭉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 꼭 제 말을 못 믿는 사람 또 이걸 봐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집에 가서 열심히 외우죠. 자, 그런데 18번이 작년 나왔죠. 자,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어딘데? 소재지인데, 납세지가 뭐 하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다라고 해서 종합문제에 요게 그대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77조. 자, 그래서 과세권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납세지에 관할 누구다 여러분? 도 또는 구.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하나. 납세 문제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가끔가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등록 면허세를 내느냐? 1번 등록, 2번 면허인데 우리는 면허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번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등록 면허세는 누구냐? 등록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
근데 이때 등록은 우리 뭐로 생각해서 부동산일 때는 등기. 그럼 이때 등록면에서 누가 내라? 등기 명의자가 내라 항상. 그럼 이때 등기 명의자 누구를 말한다? 권리자. 그런데 이때 이 권리자는 동그라미 시뻘게 칩니다. 어디다가? 외관상입니다. 외관상. 자, 포인트 잡아요. 포인트는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이 포인트입니다. 외관상.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 나왔지만 사실상이 나왔지만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라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외관상 위에다 적으세요. 사실상 X.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이란 말 대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외관상. 시뻘겋게 떡잎 치세요. 포인트 만점 잘 표시해 놓으세요. 외관상이야, 외관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 나오면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어. 무조건 뭐 한 거다고요? 틀린 말이다고요. 그래서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외관상이 나왔다. 외관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외관상은 형식상 이와 같은 말이다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과 같은 말이다? 형식상. 형식상. 남자의 인생은 50대의 얼굴이 다 얘기를 해준대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년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나타낸대. 그래서 딱 봐갖고 여러분 다 아시죠? 얼굴이 편안한 얼굴들이 있어. 볼 때마다 그냥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서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인상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보통 인생이 크게 굴곡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대. 근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돼 있어. 한 놈만 걸려봐라. 내가 아주 그놈 오늘 아장내버리고 내가 집에 가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분은 얼굴 보면 힘들어. 이거는 남자나 여자가 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야. 딱 얼굴 보았을 때 어머 이런 얼굴이면 그냥 저도 대하기가 편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 한 놈만 걸려봐. 아주 내가 그놈 오늘 아장내고 내가 가버릴 테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나타내는 거대. 그래서 얼굴만 봐도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한 얼굴이냐 아니면 상당히 힘든 얼굴이냐. 우리는 그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요 얼굴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참 순탄하게 편안하게 살았구나라는 거와 아, 이 사람 참 많은 굴곡이 있겠구나. 소주 한 잔 먹이면 며칠 동안 얘기하겠구나. 서울역 가보세요. 거기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홈리스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 중에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분은 거의 없어요. 저는 서울역 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서울역 가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진짜요. 그리고 거기 저는 서울역 가면 그 안에 이렇게 그 벤치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거기 안 앉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앉았다 갔는지 알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저는 지방 내려가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가끔 할 수 없이 이제 책을 받는 조건은 이제 강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럼 KTX 타면 여기서 진짜 서울역 가는 것도 힘들잖아. 그리고 가면 뭐 아침부터 그냥 불황대들 뭐 이런 사람이 많아갖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데려다 주는데 한번 저희 집 사람이 예? 아니 집에서 노는데 그런 거라도 하지 뭐해. 그렇게 하라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뺑뺑이 돌려야죠. 나 노는 걸 못 봐. 네, 아침마다 데려다 줍니다. 제가 강의 장소를 다. 서울역 그런데 거기 가갖고 뭐 아침에 저희 집에 여성 운전자만 나타나면 애스끼리 막 차에 뛰어들어갖고 돈 달라고 그리고 안 비켜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놀라갖고 한번 나 다음부터 지방 내려가지 말라. 나 KTX 못 데려다 주겠다고.
놀래서 혼났다고. 뭐 이 사람들 많아요, 거기. 뭐, 그래, 하여튼. 그 사람도 인권도 있지만, 저는 좀 서울역, 그러면 어쨌거나 서울을 나타난 첫 인상을 주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 자, 그거 뭐 어떻게 좋습니다. 그 얘기 왜 했지? 이거, 외관사. 네, 외관사.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얼굴 보면, 옆에 언니 얼굴 보면, 아, 이 언니는 인상이 너무 좋아. 그런 언니도 있고, 저 언니 보면 무서워 죽겠어, 그냥. 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아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죠. 뭐? 외관사. 그래서 절대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자, 하나 더.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등기 유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매도자, 매수자야? 매수자가 되겠죠. 매수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권리자 아니야? 근데 그 권리자는 사실상 권리자다, 외관상 권리자다? 외관상 권리자다, 그 얘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 누가 내라는 얘기야? 외관상, 여기 누가? 매수자가 내라,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좀 해줘. 그래갖고 대출 신청해주죠. 그 대출 해줄게. 그러면서 은행이 당연히 이 갑한테 뭐를? 담보 제공을 요구하겠죠. 난 너를 못 믿어. 담보물 제공해. 근데 갑이 자기가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담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나보고 담보를 달라고 그런다. 근데 알다시피 내가 담보가 없잖니.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좀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겠냐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의 아저씨가 여러분 아저씨 친구로부터 이러한 여러분이 주택에서 담보 제공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한다. 내 친구가. 그걸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은 그래 해줘 라고 한다. 이 새끼야 도장 찍어 그런다. 어떻게 해? 도장 찍어?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은행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한 분이랬다면 그분은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게 걸려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뭔 개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씨, 아침부터 이 새끼야. 지금 개풀 같은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을이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당연히 담보 제공한 을의 부동산에서 뭐를?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업 초창기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상대방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의 상가 건물 담보 제공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나는 바람에 돈을 벌어서 역시 이거 다 꺼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저도 부러울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친구가 은행에 담보 제공이니까 은행에서 을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서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요때 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게 공인중개사 제1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1의 기출문제예요. 1회. 물론 그 당시에 등록세였습니다만. 그래서 1번 갑, 2번 을, 3번 은행, 4번 갑과 을, 4번 은행과 갑, 5번 아무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볼까? 요거를 1번, 2번, 3번, 그다음에 뭐 연대 4번, 5번 뭐 지정하는 자가 과세권자가 지정하는 자. 그래서 5번이 생략하고 1, 2, 3 중에서 여러분 하나 고르세요.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문자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누구냐? 이거 실제 공인중개사 1회 기출문제입니다. 누가 되는 거예요? 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은행에 걸려요? 갑에 걸려요? 을에 걸려요? 은행에 걸려, 은행에. 그러니까 이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서는 항상 이 권리의 누가? 명의자. 즉,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 명의라는 거야? 은행의 명의라는 거죠, 은행. 은행. 그러면 은행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1억 원을 받았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건 자기 통장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매도자 명의로 들어가겠지만 뭐 매매면 9,920만 원만 들어왔더라. 그래서 얼마 비었어? 80만 원 비었어.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었어. 80만 원 당신이 먹은 거야 이거? 딱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냐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먹습니까? 등록세와 이 등기를 은행이 직접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누구 부릅니까? 법무사 부르죠. 이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에 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세를 내가 채무자가 냈는데 왜 채권자라고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 당사, 은행과 채무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누가 부담할 걸? 은행이 부담할 걸 은행이 갑질을 통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전가시킨 겁니다. 뭐를 맺는 과정에서? 약정을 맺는. 여러분 약관과 약정을 구분하실 수 있죠? 약관은 뭐예요 여러분? 미리 만드는 것. 즉 은행 등 어떤 특정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각종 금융기관과 그 거래 상대방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뭐하는 거를 약관이랍니다. 약관. 그러니까 약관의 내용은 너나 구분 이시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을 뭐라고 그러고? 약관. 약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당사자 간에만의 계약을 맺는 걸 뭐란다 여러분? 약정을 합니다. 그럼 대출 약정을 맺을 때 대출 약관이 있고 대출 약정이 있어요. 대출 약관은 모든 채무자와 은행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뭐하는 거를 약관. 그 다음에 이때 대출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신용평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금리가 달라지죠. 신용이 양호하다, 우량 고객이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하고? 내려가는 거고, 이분이 비우량 고객이다, 서브프라임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건 당사자마다 다 달라. 그건 약정이야. 이때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 약정세. 이 대출 실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등록세나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대출 실행 부대 비용은 채무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얘기해 줘야죠. 여보시오. 저당권 설정 등기된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법상 우리 외관상 즉 형식 주체는 등록 면허세상 바로 등기 명의자 은행 당신이야. 왜 나보고 내라고 그래?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런 거죠. 그때 대북의 직원이 뭐라 그래? 가. 아씨 공인중개사라고 씨 등록세 면허세 못 내겠다고 딱 큰 소리 했더니 대북의 직원이 뭐라 그래? 가. 잘났다. 왜 대출 받냐? 가. 그럼 대출 받으러 왔다가 그거 한마디 했다가 대출 못 받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담이야. 그래 가면서 할 수 없이 부담해야죠. 해봤어. 조크. 그러면서 어머 김지영 그렇게 성격이 급해. 미치겠어. 그게 소위 말하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은행 내부 규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게 갑질이죠, 갑질. 그런데 이게 실제 소송에 걸려갖고요,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 등록세에 대한 납세 문제는. 그래갖고 은행이 패소합니다. 맞다. 지방세법상 분명히 등록면허세는 등기 명의자인 자가 납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은행이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는 게 타당하다. 원고 주장 있다. 주장 있다는 건 뭐야? 승소했다는 얘기야. 주장 없다는 패소, 기각한다는 주장이 어떻게가 타당성이 없다. 각하는
아예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심사 자체를 심리를 안 하는 거. 그리고 심리를 했는데 심리할 가치도 없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가 각하. 그 다음에 기각, 죄송합니다. 각하가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기각은 패소. 그 다음에 주장 있다, 없다. 요거는 승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대법원에서 은행이 집니다. 패소합니다. 그래갖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등록면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해요? 은행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요때에 이거 은행에 보시면 여러분 플랜카드 이렇게 조그만 입간판 같은 거 설정해놓고 저당권 설정 비용을 면제해갖고 대출 많이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한참 은행마다 여러분 지점 앞에다가 이런 입간판 많이 세워놨었어요. 사실은 저당권 설정 비용 면제는 지들이 낼 거 내는 거를 마치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듯한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 명의자만 찾으시면 돼요. 명의자.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일 때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가네요. 말소 등기. 옆에다 하나 적으실래요, 여러분? 설정 등기일 때, 말소 등기일 때 구분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면은 채권자, 채무자야.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금을 완납하면 은행에 가서 뭘 발급받으시냐?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갖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말소 등기에 따라 등록 면허세 납세는 채권자, 채무자. 이때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런데 요즘은 은행 영업, 대출 영업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우량 고객일 때는 이때는 은행에서 이 저당권 말소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등기를 다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보내죠. 자, 예전에는 고객 중에 봐봐. 저희가 근무할 때는 예금을 해주는 고객이 있고 은행이 대출을 받는 고객이 있어, 은행에서. 그럼 예전에는 은행은 어떤 고객을 더 좋아할 거예요? 예금을 해주는 고객을 좋아할까요? 대출 받는 고객을 좋아해줄까요? 예전에는 예금해주는 고객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내내는 산업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강조하던 시대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이거 많이 봤잖아. 이렇게 돼지인데 이거 내가 그림 못 그려. 돼지 저금통 하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저금통이라도 모아서 저금하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은행에서 한때 저금통을 무지하게 나눠줬어요. 제가 근무할 때마다 저금통을 계속 고객들한테 뿌려서 돈 좀 모아갖고라도 저금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저금하지 말고 그냥 그걸 그대로 은행으로 갖고 오라는 얘기야. 시간이 여기서 로딩 걸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기 저축하는 기간 동안 돈이 여기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느 순간 저금통을 싹 없애버립니다. 저금통 안 나눠줬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예금을 해주는 게 좋은 고객이 아니라 대출받는 고객이 좋아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봐. 예금을 해준 고객한테 은행이 예금에 대한 대가를 뭘 줘야 되고 이자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나가는 고객이 되는 거고 예금하는 고객은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그 대출을 받은 그것도 뭘 받아? 이자를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예금을 해준 사람은 은행에 비용이 지출되는 데 반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수익을 창출해 준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뭐를?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우량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관리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우량 고객, 오히려 대출 받은 사람한테 더 우대를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프라임레이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지금은 어쨌거나 은행이 내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누구 명의자를 찾아라, 여러분? 등기 명의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여러분 알아. 저당권, 그러면 무조건 채권자, 그러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뭘 봐야 된다고?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요걸 보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한답니다.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 당사자는 임대인가 임차인이죠? 그럼 이 중에서 임차권자는 누가 되는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는 누가 되는가? 임차인이죠. 근데 임차권 말소 등기한답니다. 그럼 누가 되는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지상권이다 합시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일 때는 여러분 당사자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지상권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죠. 왜? 자기 건물을 소유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도 배탐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건축물 소유자니까 지상권자 누가 되는가? 건축물 소유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 그러면 누가 되는 거고? 지상권자인 건축물 소유자. 거꾸로 지상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누가 되는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오케이? 지역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권 때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누구?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죠. 그러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야,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야.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죠. 편익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줬으니까.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뒤에 또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맹지입니다. 맹지. 그러니까 도로를 접근할 수가 없어. 근데 앞에 건물이 있어.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앞에 건물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피로티 구조라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붕 뜬 거 있잖아. 예, 저기 강동구 그 성내동 도서실 보면 그 맞은편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기둥해놓고. 그 바로 요거죠. 요 뒤에 맹지 때문에 뒤에 주택이 있는데 이 차가 여기 드나들 수가 여기 막혀 있으니까 앞에 건물에. 그러니까 요만큼 1층 요만큼을 터놨더라고. 그래서 요로 이제 입구가 되는 거야. 출입구. 그럼 타인의 토지 그만큼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요역지 소유자. 이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맨 처음에 건물을 저렇게 해놨나 바깥에서 볼 때 모르는데 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주택이 요 뒤에 주택이 요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여기 건물이 다 막혀 있어.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출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는 개구멍이라고 그러나 뭐라나. 예, 그래서 요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납세 의무자 물어보는 마무리합니다. 누구다 여러분? 외관상 권리자. 다시 한번 이때 뭐를 출제는 고칠 수 있다? 사실상. 예,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178쪽 납세지 아까 하나만 봤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179쪽 비과세와 등록면에서 남은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